안녕하십니까. 환상적인 도시를 기대하는 조나단의 상상 이상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백지웅이고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네. 말 아세요 혹시? 천지백갈이라는 말 천지백갈이. 네, 들어보셨나요? 우리 네. 부산 사투리. 네. 그 원래 용어가 천지의 빛깔이라는 아, 맞아. 그만큼 네네네. 빛깔이 풍부하고 많다라는 의미죠. 아, 예쁜 말이네요. 가을이 아마 그런 네. 천지백갈이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천지백갈이 같은 풍부한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지백갈이 매력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이에요. 네. 한이와 허니 아니에요? 허니와 한이의 하플. 구플. 네, 오늘도 이승원 교수님과 양한희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이 제가 타이틀을 좀 제가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아름다운 포구 청사포입니다. 네, 여기도 색이 들어가 있네요. 색. 네. 어떤 색인가요? 청사포에 있는 최근에 생긴 그 카페 몇 군데를 소개를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는 청사포에 대한 얘기를 네. 조금 중점적으로 좀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데 부산이 역사도 부산포라고 그렇죠. 네. 포구마을이었고 또 지금도 그 역사적으로 오래된 유래를 가지고 있는 포구마을 지명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대포, 네. 또 뭐가 있습니까? 구포, 그다음 미포, 네, 구덕포. 구덕포, 네, 오늘 얘기할 청사포, 네. 그다음에 남포도 포구였대요. 어. 네. 그거 말고 더 많은데 네. 하여튼 이 부산의 그 어촌마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포구마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청사포에 사람들이 예전부터 되게 많이 사셨다고 하는데요. 네. 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물질하시는 할머니들 한 번씩 뵌 적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부산에서 물질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제주에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네. 이제 이유는 영도 주변으로 네, 워낙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네. 계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청사포도 그 영도 분들이 그러니까 제주도 분들이 오시기 전부터 물질을 하셨대요. 그러니까는 넘어와서 하신 게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또 새로운 사실을 최근에 한번 얘기를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청사포가 청은 푸를 청이 맞나요? 네. 사는 뭐 뱀사. 뱀사자예요? 네. 예전에 새색시가 네. 있었는데 그 신랑이 날씨가 안 좋을 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렸는데 신랑은 또 이게 또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나갔대요. 근데 석양이 지고 해가 질 때까지 오지도 않고 그 다음 날 또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새색시가 그 자리에서 기다렸죠.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소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 소나무가 자라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는 소나무다. 근데 그 정성이 갸륵해서 네. 용왕님이 푸른 뱀을 네. 보내어서 네. 그 뱀을 타고 새색시가 용궁으로 들어가서 네. 신랑을 만났더라. 아. 정말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만 네. 네. 그런 전설을 기념하여 지금 그 소나무도 망부송이라고 신랑을 기다리는 소나무라고 네. 300년 됐대요. 아까 사진에 잠시 나온 것 같은데 그 전망대인가요? 아, 다리돌 전망대. 아. 네, 청사포 옆쪽으로 최근에 새로 생겼고요. 전망대가 부산에 지금 여러 개 생기고 있는데 네네. 네, 가장 최근에 생긴 거고요. 전망대 형태가 뱀의 모양을 띄고 있어요. 청사포에서. 맨 뒤에서 보면 이렇게 뱀 뱀의 머리가 휘어진 모습과 맨 앞쪽에 머리가 그리고 청사포에는 등대가 다른 포구보다 좀 더 예뻐 보였어요. 하얀색 등대, 빨간색 등대. 가까이 있고 또 닮았다고 해서 저걸 또 상둥이 등대라고 또 부르던데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 연인들이 네. 저기 앞에 가서 사진 찍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리고 이 주변에는 또 특히나
그 동해남부선 네, 폐선이 있지 네. 않습니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이그 폐선 부지를 그야말로 상업적으로 난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오랫동안 시민 운동도 하고 네,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일단은 이게 기획 단계인 것 같은데 그 뉴욕에 있는 하이라인이라든지 네네. 또 최근에 생긴 서울 고가도로 사례 등등을 봤을 때 이런 폐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들은 정말 잘 활용하면 정말 대박날 네. 부지고 잘못 활용하면 그냥 여느 도시에나 있는 레일바이크 정도 네. 그럴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획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도 그 긴 구간 중에서 센텀부터 미포 구간까지는 거의 지금 산책 코스로 이미 이제 조성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네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미포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청사포 청사포까지. 라인이 네. 그 경관도 너무 좋고 네. 또 그 코스 산책할 수 있는 뭔가를 잘 개발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네. 시나 이 전문가들이 좀 많이 산출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쁜 철도 길에서 베스트 1위를 차지했던 네, 구간이 사실은 이 미포에서 송정까지 해안 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폐선이 된다고 했을 때 좀 저는 좀 아쉬웠어요. 이게 무궁화 열차를 타고 가는 재미가 꽤 쏠쏠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타고 무궁화 이렇게 쭉쭉쭉 타고 가면 이제 일광까지도 원래까지 이렇게 네. 갈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나름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 안에서 조금만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바로 기차 타고 그렇죠. 기차 여행을 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네. 나와서 네. 네, 또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개발이 되고 나면 두 번 다시 돌릴 수 없는 중요한 네.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행정 네. 측에서도 그렇고 네. 전문가 그룹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들을 머리를 같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벽돌색 건물이 아까 잠시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도 청사포에 있는 네, 건가요? 청사포에 지금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이나 카페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좋은 느낌을 주는 카페나 식당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조금 공간에 대한 배려가 좀 많은 카페 두 공간을 특별히 오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네. 여기는 라벨라치타라고 하는 공간이고요. 네. 그래서 카페 겸 그다음에 브런치나 그 레스토랑 식사도 다 되는 그런 장소이고요. 네. 기존에 여기에 그 앞에 산책로가 있는 폐 건물을 사들여가지고 이 건물로 리모델링하고 또 일부는 또 정축하고 해서 건물을 만들었는데 위층에 올라가면 조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네. 네. 넓은 공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카페로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넓은 공간을 두고 있는데 이 공간이 간혹은 행사나 하우스 웨딩을 위한 공간으로 네.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3층의 저 공간에서 보면 청사포 앞바다가 환하게 다 내려다 보이는 또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 마당에도 행사할 때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어딘가요? 목화 사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해변가에 바로 붙어 있는 카페 공간인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런 낮은 담 이렇게 지붕들이 있는 이런 옛날 해변 어촌 마을 같은 느낌들이 골목길에 쭉 되어 있는데 네. 최근에 카페로 다 리모델링 중입니다. 네. 작은 빈티지 카페들로 지금 가게들로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그 중에 여기가 이제 그 잠시 동안 네. 4개월인가 5개월 정도 네. 이 건물을 빌려서 그래서 이름이 목화 사진관이고요. 아니 뭐 그럼 실제로 사진관인가요? 안에 컨셉이 그때 사진관이었었고요. 네. 사진을 찍을 수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걸 체험으로 마케팅 용도로 사용을 했었고 커피를 2층 주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커피는 네. 그때 행사할 당시는 커피를 주고 네, 그다음에 컵도 줬었거든요. 사진을 직접 찍어줘서 SNS 아. 올리고 이렇게. 저 네, 어때요? 네. 그런 이벤트를 네. 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커피를 노란색이구나. 그때 공짜로 줬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아니, 지금도 그러면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팝업 스토어였으니까 네. 목화 사진관 이름은 아니고 네. 다른 카페가 이름을 바꿔서 아. 저 인테리어를 비슷하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카페 이름이 카페 인더스라고 아. 네, 인더스. 그래서 원래는 이런 모양색이 아니었는데 네. 팝업 스토어를 하면서 네. 안팎으로 리모델링을 네. 한번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 카페가 들어가면서 한 번 더
외장은 그 예쁘기 때문에 그대로 간 것 같고 네. 내부 인테리어는 또 자기 컨셉에 맞게 또 다 바꾸고 옥상도 조금 바꾸고 이렇게. 노란색이 상당히 독특한데 뭐 제품하고 또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네. 근데 바다에 노란색이라는 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렇게 매칭이 돼도 상당히 예쁘네요. 바다의 푸른색과 노란색이 과감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무광의 페인팅이 참 느낌이 좋네요. 마치 남미나 어디 이런 어떤 이국적인 느낌을 또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두 공간이 제일 괜찮은 공간이고요. 네네. 또 한 가지 그 흥미로운 공간은 또 카페인데 네네. 두 홀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두 홀, 네. 전체 다 컨테이너로 만든 시설이거든요. 네네. 컨테이너 한 공간에는 갤러리 형태로 초청 전시까지 이렇게 네.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또 한 군데는 오래된 낡은 한옥 한 채를 젊은 친구들에게 샀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서 구이 전문 식당인데 네. 재미나게 꾸며놨더라고요. 보니까 기존의 기와집 형태가 보이고 한쪽에는 벽을 허물고 유리로 또 이렇게 해놨네요. 되게 독특합니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신가요? 청사포에? 여기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카페들도 좀 노키드 존이 많은 곳이어서 이런 옛 공간들이 새롭게 바뀌기 시작하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이 있는 장소들도 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런 공간들도 그런 배려들이 조금씩 생겨나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애초에 그 들어오려고 했던 예술인들, 네. 예술인들이 꼭 아니어도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좀 많이 군데군데 보석같이 이렇게 박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창작하시는 분들도 여기 청사포 마을이 영감을 상당히 많이 줄 수 있는 네. 곳이기도 하고 또 일반인들이 가더라도 창작하는 사람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볼 수 있다면 네. 또 감천문화마을에도 작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처럼 공간이 있다면 여기가 참 더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보고가 될까 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최근까지도 이쪽에 예술가분들이 좀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6월에 저희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그 영상 이제 하시는 미디어 아트 작가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청사포에 와서 되게 중요한 결심이나 뭔가 영감을 받는 경우들이 있으셨대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목화사진관도 한번 둘러보고 여기를 답사를 갔었었는데 좀 영감을 주는 장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일반 사람들도 물론 방문하셔야겠지만 예술가들한테도 좀 접근이 하기 용이한 네. 그런 지역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기 원래 사시던 분들, 지금도 살고 계시던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이 같이 방문자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옛날 이야기 해주신 거 그것도 되게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 거랑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낚시 이런 것도 주민들이 뭐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원래 살던 사람들도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목부터 아름다운 포구, 이 청사포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예쁘지 예뻐요. 않나요? 네, 너무 예뻐요. 예전부터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오늘 뱀사자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처음 약간 알았고 충격받았는데 모래사자라고 저는 계속 예전부터 생각을 둘 다 쓴대요. 아, 그렇습니까? 원래는 그 뱀사자였는데 그 네. 뒤에는 또 모래사자도 썼다는 네.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저희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네. 앞으로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사실은 이제 더 아름다운 단순하게 경관뿐만 아니라 뭔가 기억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진짜 지역이 하나 만들어졌으면이라는 생각이 네 오늘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아름다운 공간을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 조나단의 상상 이상 토크 시간입니다. 도시가 점점 변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한 문제가 네. 바로 폐교의 문제가 아닐 수가 네. 없습니다. 점점 저출산 고령화 네, 사회가 맞아요. 되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줄어들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학교라는 공간 자체의 어떤 효용성이 없어져서 네. 폐교가 많이 생기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폐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강을 통해서 주목받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백현충 기자님을 모시고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충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네, 제가 조사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우선 기자님께서는 1991년에 부산일보 입사를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요 경제부, 편집부, 생활과학부, 인물 독자팀, 문화부, 독자 여론팀 등에 계셨습니다. 많이 옮겨 다니셨네요. 예, 그리고 2008년 208회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 상 받기가 힘든가요? 더 많이 받는 사람 많아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제가 이제 받은 거는 보통 사회보다든지 사건이 많은데 네. 많이 받는데 네. 사건이 아니고 인터뷰를 받은 거는 굉장히 인터뷰. 처음이었죠. 네. 그러니까 문화 이제 주로 이제 하시는 분야가 이제 문화 쪽 그리고 인터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이렇게 기자상을 받기가 힘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눈여겨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데 아이디가 부산 악어세요.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부산은 당연히 부산이니까 알겠고 악어는 왜 악어입니까? 악어 그러니까 사람의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네, 기자라는 직업이 그 가장 가까운 동물 따진다면은 네, 통상 배를 보는 입장에서는 하이에나를 꼽죠. 네, 네. 언론을.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악어를 하죠. 왜 네. 그러냐면 사건 하나를 물게 되면은 악어의 이빨처럼 네. 강하게 문다는 그런 의미를 네, 많이 네. 담죠. 그래서 저도 부산 악어라는 걸 지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턱이 강하지는 못했어요. 아니 그래서 악어라고 하면 상당히 무서운 이미지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봤을 때 첫인상은 그렇게 무서워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기자님께서는 이제 문화부에 계셨던 것만큼 음악이라든지 공연,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조예가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어떤 문화의 분야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지금은 문화부에 있지는 않고요. 지금 편집 3팀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문 그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네. 마지막 이제 게이트 키핑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네. 고전에 이제 문화부에 있었죠. 그때 있으면서 이제 가졌던 이제 관심들 네. 그걸 책으로 또 펴낸 것도 있고 또 그 좀 더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2015년 요 무렵부터 해서 그 고까지 해가지고 대학원에서 이제 예술 경영을 좀 석박사를 마쳤고 네. 지금 학위는 못 받았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부산 지역에 이제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스터디 작업도 하고 또 뭐 책도 펴내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럼 최근에 관심 있으신 게 혹시 마술이신가요? 마술에 대한 또 책을 예. 내셨던데. 이 책은 이제 8월 초에 나왔습니다. 네네. 신간인데 네. 지금 부산에 많은 축제들이 있지만은 네. 네. 통상 한 40여 개 이상이 이제 시나 그 지자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만들어지는데 그 많은 축제들 중에 사실 단행본이 나온 게 부산국제영화제 하나밖에 없어요. 부산국제영화제는 축제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죠. 그렇죠. 연간 한 100억 이상을 받는 거의 뭐 골리앗 축제인 셈인데 그런 축제조차도 관련된 책이 한 두세 권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은 많이 벌리되 네. 그걸 주워 담고 정리하고 네. 다시 계단식으로 밟아 올라가지고 좀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는 굉장히 좀 그 한계를 많이 느끼고 네.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 문화가 여전히 많은 그 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인력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왜 부산 문화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게 그 달라진 게 없느냐는 말을 듣는다는 거는 네. 결국은 그걸 드러내는 어떤 홍보 수단의 부족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그걸 정리해내는 네.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미비했다는 것도 네.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카이브 작업도 많이 하곤 하지만은 네네. 사실 지금 하는 이 방송조차도 네. 하나의 아카이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누적되게 되면은 하나의 아카이브로 완성되는 거겠지만은 그런 어떤 미디어도 있지만은 책도 가장 올드한 미디어 중에 하나로 네. 또 가장 체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용기라고 봤을 때 네. 사실 그 축제도 그런 식으로 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잘 갖기 힘든 이 마술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네, 했는데 마술이 갖는 어떤 콘텐츠의 희소성도 있지만은 네. 부산하고 마술은 사실은 그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까? 네. 그죠? 왜 그러냐면 마술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보면은 이제 유명한 마술사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에 있고 네. 네. 또 해외에 많이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부산의 고유의 콘텐츠, 즉 부산에 축제를 한다면 고유성이 필요할 건데 마술은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근데 그만큼 또 마술은 전문 용어로 보면은 그 문화 할인이라는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유하는 게 많을수록 이해폭이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 마술은 그렇죠. 마술은 아주 작은 어린애부터 노인들까지 마술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들을 또 많이 없을 수 있지만 싫어하는 없다는 것은 이 마술이 쉽고 아주 편하게 누구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매체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마술의 어떤 유용성, 융요성을 갖다가 좀 보았고, 그리고 그 부산하고 직접 관련 없는 마술이 부산에서 어떻게 중요 축제로 자리 잡아가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결국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들이 좀 돋보이게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 책에는 수많은 마술사들, 이제 그 부산국제 매직 페스티벌에 참가한 수많은 마술사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지만은 네. 그 마술사들을 불러내고 무대에 세우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빛나게 해준 그것도 숨은 어떤 이르게 했던 사람들을 담아낸 이야기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네.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작은 예산, 지금 이 부산국제 페스티벌은 예산이 연간 한 3억에서 한 4억, 많았을 때 8억이 있지만은 네. 대부분 한 3, 4억 정도에서 행사를 치렀거든요. 네. 3, 4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은 네. 부산국제 영화제가 매년 100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것에 비하면 이건 조적지열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국제 매직 페스티벌이 세계 최고의 컨텐츠로 성장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뭐냐면은 부산국제 매직 페스티벌을 통과한 젊은 마술사들, 20대 마술사들이 세계 그 마술 대회에서 1등을 한 네. 사례가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 매직 페스티벌을 하기 전까지는 한 명도 없었죠. 네. 네. 없었죠. 그래서 이영기라는 사람이 2등까지 한 건 있었지만은 1등 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매직 페스티벌을 하나의 우리가 이 장치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을 때 그게 유용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건 결국은 그런 순위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런 데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네. 거였는데 12년이 지났거든요. 행사를 시작한 지. 네. 그런데도 그걸 체계적으로 담아낸 책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네. 어차피 제 그 직업이 이제 기록하는 거고 네.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네. 제가 나섰던 네. 게 있습니다. 근데 진짜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적은 저런 행사일수록 뒤에서 보이지 않는 분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정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실감 뭐 이런 거를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저 책은 정말 의미 있는 책인 것 같고 매직 페스티벌 못지않게 부산국제 건축문화재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다음 책으로 건축에 관해서 저희 문화재에 관해서 한번 참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건 아마 저보다 더 관심이 많은 또 그쪽 분들이 사실은 건축은 지금 책으로 담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네. 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맡겨주면 좋겠죠. 저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네, 네. 있을 테고. 어쨌든 많이 담아내야지 네. 그 기록들을 보고 또 그 1차적으로 걸러낸 기록들이니까 그 기록을 보고 다시 또 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참 문화가 많이 편중돼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항상 영화 뭐 맞아요. 이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고 네. 이렇게 세계 1위를 하는 마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는 또 비보잉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마찬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자님의 역할이 참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고 또 아까 그 기록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 그러니까 부산에 살지 않으신 분인데 그분은 상당히 기록을 많이 하세요. 뭔가를 계속 수집을 하고 하시는데 그런 거에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본인은 예전에 그 전쟁을 겪으면서 없어지는 거를 경험을 하니까 네.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부산은 이제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뭔가 없어졌다라는 거, 내가 살던 곳이 없어졌어, 뭐 내가 내 삶이 없어졌어라는 걸 못 경험을 봐서 그런 거에 좀 등한시하지 않나라는 거를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록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록이 잘 기록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기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 책에 또 좀 나오긴 나오는데 기록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기록에 대한 소스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축제가 되게 이제 그 매년 열리잖아요. 네. 매년 열리는데 대부분의 축제가 상근 지분이 없죠. 그 축제가 네, 맞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 네. 해체가 돼버리고 다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축제를 하게 되는 이런 순환을 거치다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그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내는 것은 되게 자기 예산을 받기 위한 보고서가 다거든요. 네. 그 보고서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잘 만들어지지 못해요. 네, 네. 네. 그게 일차적인 어떤 걸러내는 작업에서 실패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기록도 네. 만들어지는 경우가 네. 특히 이제 기자님께서는 폐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책도 내시고 하셨는데 폐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구체적으로는 배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진 건 맞고요. 네네. 그 앞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이 매직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더 포괄적인 관심사를 이제 표명하면은 변화 부분이거든요. 지역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제 바뀌죠. 네네. 바뀌는 거는 맞는데 과연 누가 어떻게 왜 이제 변화를 주동해내는 것인가에 대한 걸 갖다 좀 저는 더 좀 깊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네. 그 지역사회 변화를 과연 그 시장이라는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변화시키는가?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죠? 네네. 부산 같으면 360만의 인구가 있는데,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 합치면 최소한 500만 이상이 매일 이 부산이라는 걸 갖다 수레바퀴를 돌릴 텐데, 네네.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역할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중에는 아주 작은 부품도 있겠지만 그 작은 부품이 큰 역할을 할 때도 있을 때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사실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봤지만은 어떤 변화를 갖다가 누가 촉진시키는지 이런 데 관심을 가졌거든요. 폐교라는 데 관심도 같은 선상에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당시 이제 그 시각예술 하시는 분들이 부산에서 네. 장작, 이른바 시각예술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갖다 마련할 때가 부산에 잘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공간을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네. 외지라면 이제 경남 쪽, 그리고 경북 쪽, 그리고 심지어 강원도까지도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폐교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근데 폐교가 눈에 들어왔지만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제가 이 책이 나온 게 이제 2015년도인데, 지금은 그 교육부도 그렇고 부산시 교육청도 그렇고 폐교에 대한 자료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료에 대한 게 거의 없었어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각예술인들이 뭔가 자기 공간을 확보하려도 확보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방법도 없고. 이제 그렇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최경혜라고 부산에서 이제 판화로 유명하신 분인데, 네. 그분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끼리 한번 그 관심을 가진 분들끼리 한번 모아가지고
같이 다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폐교 사랑 모임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냈죠. 네. 그 활동을 갖다가 한 1년 정도 하게 됐는데, 하다가 이제 부산, 경남, 그리고 경북까지 이렇게 쭉 다녔는데, 네. 그 뒤에 이제 점점 이제 각각 그 개인들이 이제 뭐 바쁜 자기 일상을 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연결해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활동이 중단되고, 저는 그 무렵에 이제 뭔가 이제 폐교 관련해가 뭔가 결과물을 좀 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네. 그 와중에 그한 재단, 문화재단에서, 방일 문화재단인데, 그 방일 문화재단에서 이제 기금을 받게 됐어요. 기금을 받고 그 기금으로 이제 취재비를 마련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폐교에 대해 내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좀 담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로서 내게 된 거죠. 대략 몇 군데 정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한 50군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책이 담긴 것은 40군 정도 되죠. 지역이 주로 이제 경남권하고 아까 강원도 쪽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을 다 다녔고요. 해남까지 또 들어가 있고, 강원도 저 화천까지, 네. 휴전선 있는데, 네네. 화천까지도 가 있고, 네. 저 경기도 쪽으로는 그렇게 배교 활성화된 게 잘 없어가지고, 네네. 바로 밑에 있는 당진까지도 갔었죠. 네. 아, 그러면 이렇게 회사에서 어떤 이 업무로서 준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된 건가요? 예, 주로 이제 휴일 네네. 활용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답사를 다 다녔죠. 와. 아, 그럼 평일이 아니라 휴일마다. 예, 예. 평일은 못 갔죠. 일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럼 주로 폐교는 약간 좀 외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죠? 예. 부산에도 폐교가 몇 군데 있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부산에는 어디 폐교가 부산이 1982년 이후에 폐교에 대한 통계가 잡히거든요. 네, 네. 현재까지 남아있는 네. 거는.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까지 올해 2월 달에도 폐교 한 개 나왔죠. 강서구에. 네. 폐교 한 개 나와가지고 지금 에코 델타 시티 네네. 그거 하면서 그 안에 있던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폐교된 걸 총 다 합치면은 31곳 되고요. 꽤 생각보다 많이 많죠, 있네요. 그죠? 네. 서울은 아직도 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서 매각된 것도 네네.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매각이 됐고요. 네. 네네. 매각이 완료됐고. 나머지 중에서도 상당수는 매각을 하려고 지금 내놓은 상태고요. 네네.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뭐 한 10여 곳 정도 좀 네. 되고 그렇죠. 뭐 잘 아시다시피 서면에 있는 중앙중학교 네네. 아, 그 네, 이제 네. 부지가 굉장히 좋은 네. 데인데 그런 데가 지금 현재는 저 놀이공원 하고 있죠. 네. 네. 놀이공원에 그 놀이 놀이- 공간 네.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부산 글로벌 빌리지 아, 네. 글로벌 예, 빌리지요? 그것도 옛날에 그 개성중학교. 아, 거기 개성중학교였군요. 근데 좀 엄밀하게 말하면은 폐교가 아니고 그거는 이전 학교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학교가 죽은 게 아니고 그 학교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네. 그 부지만 남게 되는 그걸 이제 네. 엄밀하게 하면 이전 학교라고 그 학교가 완전 역사가 상실되는 거예요. 폐교라 하는데 글로벌 빌리지가 된 학교나 혹은 그 놀이마루가 된 부산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학교죠. 또 잘 아시지만은 부산 문화재단이 들어가 있는 간만동. 예, 네. 간만창의문화촌 아, 같은 네, 경우 네, 또 네. 폐교죠. 네네. 네. 그거는 이제 교육청 관할이 아니고 지금은 부산시 즉 그 광역지자체가 구매를 해가지고 완전 히 이제 샀죠. 사가지고 한 3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네. 그런 공간도 있죠. 부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네네.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죠. 교수님 전에 우리 이야기하다가 하필구풀 때였나? 네. 왜 회사 고등학교 영도에 아, 영도에. 거기도 폐교인데 네 네네. 그거를 이야기하다가 기자님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고 여쭤보자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죠? 그때 영화, 네, 공포 네. 영화 찍으면 된다. 네 공포 영화를 촬영했는데 실제로 귀신이 나온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요. 그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쪽은 제가 가본 적이 없었는데 네. 지금 아마 그거는 이제 폐교를 활용하지는 않을걸요. 네네, 그냥 이미 비워졌다고 예, 들었어요. 다 그럴 거예요. 부산에 또 아직까지 이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지금 여러 곳이 있는데 네. 부산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도시형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걸 도시형 폐교라고 붙이거든요. 네. 붙이는데 대부분의 이제 1차적으로 폐교는 시골에 많이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거의 한 90%가 시골형인데 네. 이제 어른들이 이제 그쪽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삶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니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죠. 네. 이사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달려 있는 아이들이 네. 같이 가게 되게 되고 네. 아이들이 빠지게 되니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더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폐교가 되는 게 이제 초기 단계인데 네네. 그게 보통 이제 70년대, 80년대 정도 되고 네.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도시도 폐교가 하나 둘 생겨요. 네네. 이제 그때 왜 생기느냐 하면은 국가 전체 인구가 이제 줄어드니까 네. 생기는 것도 있고 또 도시 내에서도 인구가 집중이 돼요. 네. 아파트라는 이제 네. 수직 공간으로 올라가다 네, 보니까 그 아파트 주변으로 이제 학교가 생기게 되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학교들이 네. 이제 폐교되는 네, 경우가 네. 생기는 거죠. 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다녀보신 음. 이제 폐교를 활용한 제일 잘 된 예가 어떤 데가 있나요? 이제 보시기에. 잘된 예라고 하기에는 이제 너무 좀 범주를 크게 물으셔가지고 좀 네네. 그렇긴 한데 그러면 좀 더 범주를 좁혀서 이제 가을이고 이제 여행 가기 좋은 계절인데 학교 구경도 하고 뭐 주변도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다면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가지고 보기 좋은 그저 폐교 네. 문화공간 네, 네. 그러니까 폐교를 기본적으로 문화공간을만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전국에 폐교된 게 한 3,600개 됩니다. 와. 우리나라에. 네.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7,000개가 안 돼요. 아. 우리보다 10년 앞서 이제 폐교가 되고 네네. 우리보다 10년 앞서 폐교에 대해서 문화공간을 바꾸겠다는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는데 네. 우리나라는 한 10년 정도 늦은 셈이 됐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문화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은 거의 1%도 채 안 돼요. 3,600개 중에서 한 80곳 정도만 문화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성공이라고 막 평가하기는 힘들지만은 안착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더 적죠. 네. 근데 이제 질문에 이제 좀 답을 하면은 가서 도시인들이 네. 가서 보기에 이쁜 것, 네. 즉 이제 사진을 찍기에 또 네. 이쁜 것 이런 거는 이제 좀 많이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제주에 가면은 김영갑 갤러리 두모학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가면은 학교 모습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네. 살아 있고 운동장도 다 있고 있는데 워낙 그 운동장하고 그 주변 시설을 갖다가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놨고 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요. 뭐 좋은 구경하기 좋은 곳을 네, 올라오고 네. 그다음 가까이는 이제 경주 조금 지나서는 이제 영천, 네. 시암미술관 같은 경우에 네. 또 시암미술관 자체도 이쁘지만은 네. 시암미술관이 들어섬으로써 그 마을 전체가 변했거든요. 네. 마을 곳곳이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으로 만들어서 야외미술관으로. 그런데 또 아주 좀 독특하게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윤택 씨하고 있는 이제 밀양의 연극촌도 그 주변이 네. 같이 이렇게 네.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이쁜 그렇게 또 배교 공간으로 돼 있고 또 나가면은 또 그 강원도 쪽에 가도 특히 그 영월 같은 경우에는 네. 부산이 인구가 360만에 박물관, 미술관을 합쳐가지고 그런 전시 공간들이 10개가 채 안 되거든요. 아. 그죠? 부족하죠. 네. 네. 그 기초 자체에 있는 거가 다 합쳐도 10개가 안 되는데 영월은 그 박물관하고 미술관만 해도 지금 한 6, 7개가 돼요. 와, 왜 그런 거예요? 4만이 안 되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그게? 폐교를 많이 활용했나?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까지 배교는 글자 그대로 하게 되면 버려야 되는 거죠. 네. 즉 학교라는 용도를 상실하게 된 쓸모없는 게 됐는데 지금은 배교가 하나의 재산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영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체 26, 7개에 대한 그 미술관 혹은 박물관을 중에서 한 11개 정도가 폐교거든요. 뭐 전부가 폐교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한 절반 가까이가 폐교로 만들어낸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쓸모없는 그런 공간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경북 같은 경우도 전남 이런 데는 폐교가 한 80개가 넘어요. 그죠? 네. 근데 그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처분할까 내 고민만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그 영월 같은 도시에서는 인구가 4만밖에 안 되는데 네. 거기 있는 폐교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또 가면은 27개의 그 박물관 미술관의 컨텐츠가 다 다릅니다. 아, 네.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 인구만 가지고 폐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이라는 자산이 있으니까 네.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 혹은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네. 들어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의 최경애라는 그 파나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파나가 역시 무엇을 찾고 있었냐면은 자기는 콘텐츠가 있는데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 세상에는 다 가진 사람도 있지만 네. 한쪽만 갖고 한쪽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서로 간에 잘만 매치를 시켜주면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거대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도시 재활용 또는 폐교나 폐공간의 재활용이 가치가 있어지는 게 네. 그런 거라는 거죠. 폐교가 이제 활용될 때 좋은 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큰 도로가 돼버렸거든요. 아, 네. 학교는 아직 있더라고요. 저 초등학교만큼은 계속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저 국민학교만큼은 계속 있었으면 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억을 담고 있다라는 거에서도 이것을 없애지 않고 재활용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깊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억이나 네. 과거에 이제 추억 같은 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공간을 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가치를 부여할 필요성이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추억들 그게 과거를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네. 그죠? 이제 그걸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이제 일종의 이제 주체성 같은 거 아니에요. 정체성 같은 거죠. 내가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공간을 다 물어버리게 되면은 현재는 여기 있지만은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 과거에 있던 시간들을 갖다 담아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활용이라는 게 이제 가치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폐교라는 건 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폐교를 폐교의 가치를 잘 살린 것은 결국은 그 학교가 갖고 있던 그런 고유의 역사를 갖다 계속 이어낼 수 있고, 네. 거기다가 좀 더 이제 더 보태가지고 문화적인 거, 뭐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다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그 주인이 누구냐는 게 네.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많은 배교들이 이제 시골에 있는 것에 있던 배교의 주인들은 사실은 그 주민들이죠. 네. 하지만 그 주민들은 역량상 그 공간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네, 농사 짓고 네. 하는 사람들이. 네. 그죠? 네. 근데 결국은 그걸 활용하는 것은 결국 주민이어야 되고 또 도시에 있는 사람들 역시 또 마찬가지로 와서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모두라는 어떤 개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다 이어주는 게 누구냐면 예술인들인 거죠. 네. 네. 근데 예술인들이 대부분 이제 도시에 나와 있잖아요. 네. 연극하게 되면 도시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네. 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폐교라는 저 책에 또 제가 많이 담아내는 게 뭐냐면은 고정관념을 깨뜨려야지 우리가 이 폐라는 것, 다친 것을 갖다 다시 열어낼 수 있다는 네. 생각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예술인들이 도시에서 교육을 받고 도시에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모든 게 돈으로 다 환산을 시켜야 되는 이런 어떤 한계도 느끼게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곳은 도시도 있지만은 시골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배교도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고 그 중에는 우리가 단지 전시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연극도 수요가 있는 데서 연극이 펼쳐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지역에 사례화되어 있는 그 연극촌 같은 게 밀양 연극촌도 마찬가지지만은 시골 있죠. 그리고 영동에 가게 되면은 또 예술촌이 하나 있는데 거기 또 자개예술촌이라고 있는데 거기 또 연극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원주에 가도 있습니다. 원주에도 있고 강원도 하천에 가도 연극촌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연극 하시는 분들은 되게 보면 서울 또는 부산 또는 대전 이게 다 대도시에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왜 시골 깊숙이 들어가서까? 그러고 시골 깊숙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올까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고정관념이 깨지거든요. 기존의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도시에 대학로, 그 서울에 가면 대학로, 부산에 가면 이제 요 경성대 근처가 네. 사실 부산에서는 가장 네. 핫한 그 네. 연극촌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부분 다 지하실이 다 있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 지하실을 가 깜깜한데 그 연극을 보게 되면은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그 고정감을 깨뜨려가지고 시골에 가니까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 요즘은 차를 다 몰고 네. 또 대중교통 잘 돼 네, 있으니까 네. 일부러 찾아와요. 네. 연극을 한다면. 네. 그래서 우리 그분들도 마찬가지. 각각의 도시 서울이나 대구, 대전에서 연극을 할 때보다 오히려 관객이 더 많이 늘어나고 네. 또 작품도 훨씬 더 많이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네. 이런 장점들이 생기게 된 네. 거죠. 그런 중심에 배교가 있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역시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던 고정관념, 즉 연극은 신에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데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그냥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혹시 또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뭐 독특한 용도라든지 있나요? 제일 많은 게 이제 초기에 이제 시각예술 네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갔던 이제 장작촌, 네. 자기 예술인 직접 들어가서 자기 작업 공간 쓰는 방식이었고, 네. 그 방식 이후에 나타나는 게 공연예술을 하다가 네네. 연극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공간이 좋으니까, 네. 그리고 운동장은 얼마든지 객석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연극의 장점이 뭐냐면 일종의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가장 좋아요. 마을 사람들을 관객으로도 끌어들이지만은 주체로도 끌어들일 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마을 시골 사람들이 금방 그림을 배우고 조각을 배우지는 못하지만은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서는 또 네. 좀 더 쉬워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쉬워진다는 게 친숙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비교적 빨리 안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전시 공간들인데, 박물관하고 이제 미술관들인데, 도시에는 보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수집하는 사람 컬렉터들이 되게 많아요. 네. 생각보다. 네. 네. 그리고 인도에 예를 들면 한 뭐 20, 30년 가 있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자기 관심을 갖고 있던 인도 뭐 기물들을 많이 가져오죠. 네. 근데 그걸 늘 집에서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그걸 전시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찾다가 이제 간 게 또 영월에 인도 미술관이라고 또 있죠. 그러고 가면은 공간도 좋고 또 이쁘고 네. 이색적이고 아프리카도 있고요. 아프리카 미술관도 거기 또 있고 저쪽 해남 쪽에 가면은 선장 그러니까 그 어선 선장을 갖다가 또 한 30년 정도 하신 분은 곳곳에 가가지고 그이 바다 동물들을 갖다가 또 표본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것만 뭐한데 그걸 전시를 하고 싶었는데 네. 할 때가 마땅찮으니까 이제 네. 해남에 있는 배교에다가 전시를 한 거죠. 또 어떤 분은 또 농기구만 가지고 또 컬렉터 하다가 밀양에 또 이제 연신 분도 있고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서 배교 공간 넓기 때문에 전시 공간을 좋을 거라 해가 시작을 했는데 네. 그분들 대부분 또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네. 배교가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네, 네. 누수 현상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또 이 고각이 들어가야 네,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시 공간으로 사실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 외에 또 용도로 따진다면은 지금은 점점 이제 그 커뮤니티 센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문화 공간이 돼 지금 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 생활 문화 위주로 이제 가는 거죠. 생활 문화라는 게 뭐냐면 이제 문화 자체가 일상화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생활 문화법도 만들어졌고 또 지역 문화법도 그 만들어졌잖아요. 조례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누구나 이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제공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절을 왔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필요해지는데 네. 그 공간들을 다시 만들기보다는 네. 기존의 공간들을 활용하면은 훨씬 예산도 줄어들고 네. 지금은 내 삶을 갖다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활용한다 하게 되면은 예전에 아이들을 다니던 학교보다 네. 이제는 더 큰 학교가 된 셈인 네. 거죠. 네.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로서 활용하는 게 요즘은 점점점 인기를 얻고 있죠. 그런 경우가 또 네, 들어 네. 있습니다. 도심 내에서 아까 여러 가지 도심 내에서 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가 됐으면 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결국은 저게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좀 더 시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은 행정이 꼭 필요해요. 배교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교육청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목적이었죠. 교육이라는. 네. 그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배교 활용법이 만들어진 특별법인데 만들어지면서 교육용이 아닌 목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기업, 아까 지금 캠핑장도 네. 활용할 수 네.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모든 문화기획자가 다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걸러낼 거냐 하는 것도 네. 요즘은 행정의 몫이죠. 네. 행정의 몫이고 사실은 그 역할을 잘 못해요. 배타적이죠. 그리고 이 상상력이 좀 부족하기도 네. 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를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역량을 발휘 잘하는데 네. 조금만 변화를 주게 되면은 당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인데 영월 같은 경우는 그 반대 사례이고 굉장히 활용을 잘한 사례인데 밀양도 그렇고요. 근데 오히려 대도시인 부산이 보면 이제 시교육청이 좀 그 반대편이 좀 있는 게 있어요.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록봉 그 민속교육박물관 같은 경우에 지금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배교 활용 사례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연간 10,000명 이상이 찾아와요. 찾아와 보고 가게 네. 되는데 이제 전시관이에요. 이제 애들이 이제 많이 찾아가 볼 수 있는 옛날 그 학교와 관련된 그 기물들을 모아놓은 건데, 근데 그렇게 좋은 시설조차도 지금 부산시 교육청은 최초 3년 그 계약회가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1년을 줬죠. 그리고 1년을 연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 한 달인가 두 달인가를 연장해주고 그 다음부터 연장을 안 해줘요. 근데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3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줍니다. 네. 문제가 없다면은. 네. 굉장히 조금 의아스러운 행정인 거죠. 의아스럽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공포스러운 행정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전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각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구매한 기물들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억이 넘어가는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꾸미기 위해서 또 들이는 돈도 네. 그만한 돈이 또 들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개인 자산가인 셈인데 만들어내고 그러고 교육청에다가 또 그걸 공짜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부산은 다른 영월 같은 데는 무상 임대를 합니다. 좋은 컨텐츠만 가져오면 막 네. 쓰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부산은 오히려 돈도 많이 받아요. 한 60만 원씩 받아요. 근데 그렇게 받으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지불하면서도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교육청은 계속 끊임없이 나가라고 하는 거죠. 왜? 팔아야 된다. 네. 사실은 가덕도에 있는 그 배교가 잘 팔리는 데는 아니거든요. 네. 네. 가덕도에 학교가 지금 5개 있습니다. 네. 5개가 있었죠. 5개가 있었는데 원래 학교 하나만 지금 남고 나머지 분교 그 딸린 4개의 분교가 다 지금 폐교가 돼 있어요. 근데 폐교가 돼 있는데 그나마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잘 활용되고 있는 게 녹봉이고 나머지 3개는 아예 그냥 가면 그냥 덤블로 돼 있는 상태인데도 매각을 이제 내놓는데 네. 안 팔리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들도 부동산 개발 업자들 더 잘 알겠지만 그 사람들 봐도 그 팔릴 땅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조차도 나가라고 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고 네. 네. 또 거기에 들어와 있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황스럽고 또 공포스러운 거죠. 네. 그런 행정을 우리가 기대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어머, 그렇네요. 네,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저번 주에는 빠져먹었는데 네, 인사 저희 아주 저희 경박맞은 인사가 있는데 뭐 같이 네. 해주셨으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고요. 앞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하면 안녕 하시면 됩니다. 해주세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